일단 2025년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는 저는 단연컨대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IT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에 구매해서 몇 개월 정도 써보고 있는 샤오신 패드 12.7 컨버터블 롱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1월에 35만원쯤에 샀는데 지금도 30만원 초중반에 팔리기도 하고, 일단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는 단연 1등 아닌가 싶어서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 다들 아시죠? 제가 이젠 하도 레노버 제품들을 많이 써서 그런가 레노버 태블릿들 특징이 일단 가로 형태의 디자인으로 계속 밀고 있고, 카메라 디자인도 카메라 섬은 상당히 크지만 사실상 렌즈는 매우 작은, 그런데 플래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레노버 펜 부착 부분이 있고 약간 투톤 느낌이지만 빗살 무늬를 넣어놨는데 전반적으로 알루미늄이라 크게 산티나거나 저렴한 느낌은 없고 괜찮게 보여줍니다. 옆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각진 프레임을 적용했고, 스피커는 쿼드 스피커가 들어갔으며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이 있는데, 참고로 지문인식 같은 건 없을 것처럼 생겼지만 전원 버튼 통합형 지문인식을 지원합니다.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냥 갖다 대면 바로 풀립니다. 그리고 유심핀 찔러서 보면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멸종된 마이크로 SD카드 확장 슬롯이 있어서 최대 1테라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포코핀이 있어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처럼 정품 액세서리 사면 부착용 액세서리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7인치다 보니까 무게는 조금 무겁긴 하거든요. 620g 정도로 장시간 들고 다니면 확실히 무겁기 때문에 저는 시중에 파는 1만원, 2만원짜리 거치대형 케이스 샤오신 패드가 국내에서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그런지 액세서리 파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거치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을 켜서 보면 이번에 살짝 다른 점들이 있죠. 가장 먼저 컨버터블 에디션의 경우 AR 코팅은 아니고 난반사 처리가 되어 있어서 기존 저가형 태블릿들 특징이 화면이 꺼졌을 때나 어두울 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사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컨버터블 에디션은 저반사 코팅이 들어간 건 아니고 이례적으로 난반사 코팅이 들어가서 쉽게 말해 종이질감 필름처럼 빛을 퍼뜨리는 코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야외에서 보면 최대 400니트 밝기에 한계가 있어서 야외에서 쓰기엔 좀 어렵고 시인성이 크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내에서 쓸 때 나의 잘생긴 얼굴이 태블릿에 반사되는 게 좀 그렇다. 그리고 저렴이한 태블릿들은 어두운 화면에서 볼 때 얼굴뿐만 아니라 잡다한 게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보는데 방해가 될 때, 그럴 때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장점으로는 종이질감 필름 느낌이지만 고급 종이질감 필름 느낌, 제가 몇 개월 정도 써보면서 딱히 흠집이 나진 않고 여전히 깔끔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터치를 할 때 지문이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해도 잘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닦을 일이 잘 없다 해야 되나, 저는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터치감 또한 부드럽기 때문에 슬라이드 할 때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디스플레이 특유 쨍한 맛이 사라지고 흰 화면을 가까이서 보면 짜글짜글 거리는 게 살짝 보인다는 점이 있어요. 아무튼 화면 스펙도 보면 QHD 플러스급 해상도보다 좀 더 높은 2944/1840 해상도인데, 시중에 있는 태블릿 중에서 PPI가 가장 높은 편이다 보니까 글씨 같은 거 볼 때 확실히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보다 좀 더 칼각으로 보여주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볼 때 혹은 넷플릭스 볼 때 4K 해상도를 아이패드보다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30만원대지만 90Hz도 아니고 120Hz도 아니고 무려 144Hz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홈화면에서 슬라이드 할 때 굉장히 부드럽죠. 뭐 어디는 100만원 좀 넘는 기기에도 60Hz를 계속 넣던데, 아무튼 생명력 또한 이 가격대에서 sRGB 100%도 괜찮은 편인데 P3 96%까지 지원해서 생명력이 보급형 치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점만 얘기해서 단점도 보면 시야각이 메이저 태블릿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라 해야 되나, 각도를 조금만 틀어도 시야각이 아무래도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태블릿을 보거나 연인끼리 같이 본다고 할 때 아쉽긴 하죠. 그런데 시야각만 빼면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태블릿을 필기나 드로잉용으로 생산성을 위해 구매를 했지만 현실은 영상 머신용으로 쓰고 있다, 혹은 아싸리 그냥 영상용으로 보겠다 하면 이것도 가성비가 매우 좋은 게 비율이 16:10이라 렛터박스 비중도 굉장히 적고 꽉 차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도 보면 사실상 30만원대 아래에서는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칩셋은 디멘시티 8300 울트라가 탑재가 되었고 램은 8기가 버전이 있고 용량에 따라 기본은 3.1이고 256기가를 사면 4.0인데 굳이 256기가를 사야 되나 싶어서 저는 기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킥벤치 6 퍼포먼스를 보면 싱글은 1400점대, 멀티코어는 4500점대로 중
중급기 칩셋 중에서는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3D 마크도 보면 최고점은 2300점, 최저는 1700점대, 안정성은 74%로 배터리는 7%만 소모를 했고 발열도 최대 38도까지만 올라오는 스로틀링도 적고 발열 안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 하나만 보면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탭 S10 FE보다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오죠. 메모리 테스트를 해봐도 둘 다 동일한 UFS 3.1 버전을 사용하지만 샤오신 패드가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게임 플레이를 해봐도 CPU 성능이 좋다 보니까 원신 중간 옵션을 60프레임 세팅해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데 성능 하나만 보면 보급형 일황 태블릿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진짜 물건이지. 배터리도 보면 무려 1만 mAh가 들어갔는데 그냥 보조 배터리가 들어갔죠. 사용하면서 제가 써본 태블릿 중에서 실사용 타임이 가장 오래가는 태블릿 아닌가 싶은데 우선 중급기 칩셋이 들어갔다 보니까 태블릿 플래그십 AP에 비해서 전력 소모도 적을 뿐더러 3D 마크 돌려보면 한 타임당 7%만 소모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100% 사용 기준 10시간 가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솔직히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충전 출력은 최대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도 보면 직구판은 내수용인데 저는 직구로 구매했지만 글로벌 롬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수용보단 글로벌 롬이 좀 더 좋은 게 내수용은 아무래도 방글화가 쉽다 해도 구글이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중국어가 간혹 뜬다는 단점이 있지만 글로벌 롬은 말 그대로 구글 서비스 모두 다 지원하면서 한글을 정식으로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왕년에 롬질 작업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쉽게 많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글로벌 롬으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단 설정 같은 거 보면 99%는 한글로 되어 있고 제미나이나 챗 GPT도 똑같이 구동이 됩니다. 그리고 서클 투 서치도 지원하죠. 추가로 요즘 태블릿의 필수 유튜브를 보면서 분할해서 문서 작업을 하거나 파워업장 형태로 띄우는 것 등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원 안 되는 앱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PT라든지 제미나이, 애플 뮤직 같은 메이저 앱인데도 지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PC 모드라고 쉽게 말해 갤럭시 탭의 덱스 모드처럼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꽤 그럴싸하게 보여주죠. 크롬 같은 것도 창 모드 형태로 볼 수가 있고 윈도우 같은 형태로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최적화는 순정 기반에 조금만 손을 봐서 그런지 빠릿빠릿하게 보여줍니다. 내장 스피커도 보면 JBL 쿼드 스피커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가격대에서 쿼드 스피커면 굉장히 스펙상으로 메리트가 좋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출력 자체는 쿼드 스피커라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음질도 30만원대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편. 집에서 유튜브 보거나 음악 듣거나 넷플릭스 보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해야 되나?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가격 대비로 치면 괜찮다고 요약해 드릴게요. 이렇게 샤오신 패드 12.7 컨버터블 에디션 리뷰를 해봤는데 일단 2025년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는 저는 단연컨대 1등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만큼 30만원대인데 지금 레노버 Y700을 제외하면 보급형 태블릿 중에서 성능이 가장 좋고 보급형 하면 11인치 내외 사이즈만 있지만 12.7인치 대화면 크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기에 가성비 좋고 성능과 대화면을 원한다 하시면 샤오신 패드 12.7 컨버터블 에디션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끝!